폐, 대장, 심포, 삼초, 심장, 소장. 이해됐죠? 소심한 놈은 폐대기처럼 마음의 생각이 3초로 못 가. 1초, 2초, 3초. 3초를 못 가. 이렇게 해보면 금방 이거예요. 배우셨죠 방금? 네.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가는 거. 위, 담. 그 다음에 여기가 정맥, 방광. 경락이 출발점이 여기라는 거. 승읍이고요. 이게 뭐냐면 눈, 동자 할 때, 동자력. 그 다음에 정명, 정을 보고 있다 해서 양쪽이 정명이에요. 이렇게 돼요. 위, 담, 방광입니다. 제가 한쪽만 가르쳐 줬더니 이쪽만 설명, 그게 아니라 위, 담, 방광이라는 게요. 양쪽에 연결이 다 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왜 한쪽만 설명하세요? 아니 선생님 한쪽만 짚었잖아요. 양쪽 다 있다고. 사람이 헷갈려요. 그러면 내려가는 경락의 끝 지점 기억나세요? 위경락의 끝 지점이 두 번째 발가락. 그 다음에 담경락의 끝 지점은 네 번째 발가락. 방광경락의 끝 지점은 새끼 발가락. 그 정도 내보시고. 그럼 안쪽에서 올라오는 경락이 있다겠죠? 비장경락. 그 다음에 담경락. 그러면 비위가 돼요. 아니 비위 두 번째 발가락. 안쪽이 비위. 그 다음에 간, 담. 이해되세요? 이게 발이라고 하면 엄지발가락 안쪽에 비장경락, 간경락이잖아요. 비, 위, 간, 담. 그 다음에 용천열이 신장이잖아요. 신, 방, 비, 위. 그게 표리관계. 비장, 위장, 비, 위. 간, 담. 신장, 방광.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손에서는 이렇게 해서 폐, 비장, 심포, 삼초, 심장, 소장. 그리고 12경락이죠. 안쪽에서 올라가는 인맥, 이쪽에서 내려오는 거 동맥, 옆으로 흐르는 동맥 대맥, 가운데로 흐르는 동맥 충맥.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12경락 뭐냐면 인맥 동맥이 합쳐서 4경락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있잖아요. 저거를 다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표리관계만 좀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거를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발에서 찾아볼게요. 발에서 비장하고 뭐하고 비장, 위장이 표리관계죠. 비위. 엄지발가락 안쪽이 간경락이잖아요. 간담, 새끼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끝에서 끝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장경락 어디 시작해요? 용천. 발폭 들어간 게 있잖아. 이게 발이라고 하면 폭 들어간 게 용천. 신장, 방광. 요게 발이라고 하면 해보세요. 비. 그 다음에 뭐예요? 간담, 심방. 외우셨어요? 비위, 간담, 심방, 신장, 방광. 용천이의 신장, 끝에가 방광. 비위, 간, 담, 신장, 방광. 이해됐죠? 그 다음에 폐, 대장, 심포, 삼초. 그 다음에 안쪽이 심장, 소장. 폐, 대장, 심포, 삼초, 심장, 소장. 이해됐어요? 안쪽이 심장, 바깥쪽이 소장. 한번 해보세요. 폐, 대장, 심포. 심포가 나쁜 놈은 3초를 못 건드니까 1, 2, 3초. 심포, 3초. 심장, 소장. 안쪽이 심장, 바깥쪽이 소장.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눈에서는 위, 담, 방광이 내려가요. 두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발가락이 위, 담, 방광에서 끝난다고. 눈에서 내려가서 위, 담, 방광에서 위, 담, 방광으로 끝나요. 안쪽에서 올라오는 경락이 뭐예요? 비장, 간, 신장. 비, 간, 신. 그래서 발에서 비, 위, 간, 담, 신, 방. 6개의 경락 경혈이 흐른대요. 외우실 수 있겠죠? 비, 위, 간, 담, 신, 방. 폐, 대장, 심포, 삼초, 심장, 소장.
인맥, 동맥, 그 다음에 대맥, 중맥. 예. 외우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폐, 대장, 심포, 삼초, 심장, 소장. 1, 2, 3, 4, 5, 6을 외우세요. 폐, 대장, 심포, 삼초, 심장, 소장. 그 다음에 발에서는 비, 간, 신, 위, 담, 방광. 발가락에서 비, 간, 신, 위, 담, 방광. 비, 위, 간, 담, 심방. 표리건 남녀 안쪽 바깥쪽. 비, 위, 간, 담, 신방. 비장, 위장, 간담체 있죠. 비위. 쟤는 비위가 약해하는 게 뭐예요? 그 뭔가 먹으면 토하거나 막 냄새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비위.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갔는데 간담이 서늘하다 느끼는 적 있죠?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간담이 서늘 확막 이게 뭐 분꼬리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간담이 서늘하다. 그 다음에 신방에 들어갔더니 캄캄하다. 그런 걸 못 느껴봤어요? 네. 옛날에 그 왕이 결혼하면 불을 다 꺼놓잖아요. 신방들. 그러니까 컴컴하다 이 말이에요. 네. 느낌이 싸늘합니다. 간담은 싸늘하니까 파란색이다 이 말이에요. 파란색. 간담. 그 다음에 심장, 심소는 뭐예요? 심장 소장. 박영산 박사님 심장 소장은 뭔 색깔이요? 이제 없어? 자, 우리가 있잖아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색깔별로도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맛, 쓴맛, 신맛 이런 거 맛으로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경락의 위치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그걸 더 배우시고 나면 굉장히 편해지시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 있잖아요. 쳐보면 다 나와요. 유튜브가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다이어트를 위한 경험치를 체크하시고 기간 및 복용 횟수를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자, 1, 2, 3, 4 중에 한약 다이어트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약 다이어트. 어디 거 하셨어요? 유명한 한약? 네. 제가 벌벌하면서 사람들이 약을 받겠다고 하고 지금 사람들이 약을 처방을 받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살을 빼야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손님이 마치 살을 빼길래 우리하고 한국을 달려서 이수를 먹었는데요. 손님 첫 손님을 마사지를 하는데 제가 식단이 그냥 막 그냥 흘고요. 발가 부는 거를 이수를 먹고 멈췄어요. 네, 마음대로. 너무 심해. 네. 한약 부작용 마음대로 있어요. 운동하지 않아도 심장 박동수가 증가해요. 좀 빨랐다 느리겠다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체중은 빠지는데 수분만 빠져요. 수분. 그래서 한 3, 4kg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빠진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결국은 뭐냐면 근육이 마르면서 수분이 빠지니까 한약 다이어트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한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유명한 데 가면 잘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치는 아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표본 처방, 요즘에 그 뭐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이 갑자기 살을 한 18kg 뺐어요. 주사제로. 싹 센다. 싹 센다. 이름이 싹 센다. 싹 센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이어트 주사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한 4주 정도 지나면 16kg 빠집니다. 실제로. 근데 그것도 부작용이 있어요. 뭐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빼고 싶은 분은 그렇게 빼시기도 하세요. 자, 그 다음 타사 다이어트 프로그램. N사에서는 TR9T라 그래서 TR9T하고 요즘에 최근에는 TRW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상대방을 좀 알고 있는 게 좋고, 아베이에서는 바디키라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면 식욕을 약간 억제시켜주면서 근육량을 늘리고 단백질 프로그램, 유산균, 식이섬 이렇게 가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N사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너지는 산화질소 다이어트라 그래가지고 L-아르기닌, 우리 그 유노겐을
메가요법. 여러분 실제로 브이로그를 메가요법을 하면 살이 빠집니다. 네, 그 에너지 대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살이 자동으로 빠져요. 심장 박동수가 자동으로 빨라지잖아요. 조금씩. 네, 수축이 잘 되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그냥 나는 안전하게 하고 싶다고 류동의 다이어트를 하세요. 5달 하루에 20알씩 드시면 딱 일주일 지나면 3kg 20알씩 안 빠지는 경우는 1kg에서 2kg 정도 보통 그 정도 다 빠집니다. 20알씩. 근데 그거 먹고 막 불면증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적용을 해보시고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 바로 끊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고소 들어갑니다. 야, 얘들아, 니 때문에 내가 병원에 실려갔잖아 이런 게 나와요.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보통 2주 정도 하면 그 정도 빠지는데 일주일만 해도 나타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만 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형권이 아니라 김용권은 뭘로 죽었는지 아세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저처럼 148kg 아니 128kg고요. 제가 최대치가 128kg까지 쪘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78kg까지 뺀 적이 있어요. 근데 김용권이 더 빼더라고 72kg까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하니까 조금 살을 찌우라 그래서 88kg까지 다시 찌웠는데 왜냐하면 급격히 빼면 그 혈류순환이 문제가 와가지고 많이 죽는데 운동으로만 뺀 사람들. 그래서 그때부터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를 충분히 먹고만 뺐는데 여러분 결국에 가서 운동만으로 하면은 심근경색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이봉주 선생님 보시면 알아요. 마라토너지만 빼빼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활성산소 때문에 많이 본인의 몸이 많이 산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나 운동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제를 꼭 먹어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으로 하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좋은 영양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커피를 먹으면 잠을 못 이루시나요? 이걸 우리가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어놓으세요. 액티바이즈 안에 서광형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커피를 먹어도 그런 사람인데 액티바이저 먹으면 잠을 아예 못 자요. 꽉꽉 셉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액티바이저를 좀 빼주시는 게 서방형 카페인 먹으면 혈중 농도가 4시간 동안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각성작용이 있고 피로회복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액티바이저 제가 지금 왜 막 이렇게 갈수록 에너지가 나오냐면요. 지금 액티바이저 벌써 반통 이상 먹었어요. 여기다 계속 타가지고 몰랐죠. 저기서 뭐냐면 아미노 먹고 저쪽에서 액티바이저 먹고 저 뒤에서 코끼텔 먹고 일본산 코끼텔 여기서 조각고 또 먹고 네. 제가 강의하는 날은 이상하게요. 초창기보다 갈수록 힘이 세져요. 막 파워 칵테일 15번 먹거든요. 이런 날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냐면요. PNDF 부작용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갑자기 지금은 에너지가 꺼져갖고 헬랄라 이래야 되는데 내가 더운 지금 에너지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PNDF 부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정말 세포를 살리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커피를 먹으면 잠을 못 이루시는 물어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액티바이저 서방형 카페인의 뭐냐면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MI 측정 방법 밑에 나와 있죠?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키. 자, 그래서 자기 거를 해보세요. 18.5보다 크거나 같은지 25 이하. 아니 25 미만이라고 해야 됩니다. 박사님 그거 요렇게 하는 거 미만이 맞죠? 미만. 네. 꼭 그거를 이하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형님과 보고 에이 미만인데 막 그러더 산수가 제일 헷갈려. 이하하고 미만하고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 거죠. 네. 이하는 포함하는 거고. 자, 한번 해보세요. 자기 거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키. 그러면 한국 표준은 20에서 22예요. 네, 24 정도 나오신 분은 약간
통하신 분이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26.7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까지. 이렇게 나오는 아. 파일이요. 이거는요 1.56 156을 1.56 156cm다 그러면 1.56 해야 여기 두 단계가 앞으로 오니까 자기 몸무게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25.3 약간 가이드라인 걸리셨네요. 네, 경도 비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21 빼빼시네요. 우리 교수님 21.6 아우 완전 편지시네. 박 선생님 21 빼빼신데 우리 이하 선생님 몇이에요? 23 어우 괜찮네. 그 정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은 안 가르쳐줘? 어정 선생님은 그럼 얼마 나왔어요? 아 자기 몸무게 해보세요. 뭐 50 몇 킬로 그럴까요? 네, 나누기 나누기 키 몇이에요? 키가 몇이에요? 158? 그러면 1.58 나누기 1.58 난 보고하냐 나중에. 맨날 나누기? 아니 아니 56 나누기? 56 나누기 158이잖아요. 1.58 1.58 두 번 나누시 1.58 나누기 또 1.58 박사님 몇 나오는데요? 26. 우리가 안 보이는데? 잘못한 계산을? 몸무게가 뭔데? 그러니까. 몸무게 해보세요. 67. 67 나누기 키 아, 키를 잘못. 키가 몇인데요? 152. 171.71 71 나누기 1.71 22. 그러지 22 맞죠? 말이 안 맞지 22 나누기를 못해가. 비밀이. 비밀이에요 비밀. 25네 괜찮네 네. 아니 경도 비만이가 25 넘어갔잖아 아, 24 나와야 돼 아니, 정상. 아이 괜찮아 나도 정상이에요. 배석대사님 예? 26.1. 어? 이게 안 보이는데? 네. 나 많이 나가요. 근데 BMI가 좀 많이 나온 사람이 근육량이 있는 사람. 저는 근육량이 절대 다수거든요. 그래서 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좀 많이 나. 네, 그거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경사님 몇 나와요? 안 재봤어요? BMI BMI 저는 한 일이 20 20점 미만이요. 자, 그러면 BMI 한번 읽어보세요. BMI는 뭐 나누기 뭐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키 그거를 바디 맥스 인덱스라고 해서 체질량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BMI를 체질량 지수라고 해요. 자, 그래서 고객한테 설명할 때는 18.5보다 크거나 같던지 25 미만 이하가 아니고 미만. 네, 창피하게 이하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하라고 했다가 아니 유튜브 강의가 제가 그게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수학 선생님 전화 왔어요.科장님 이런 거를요 네, 이하라고 안 하고 미만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수학 못 읽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수학 선생님들 딱 그게 보이나 보더라고요. 그쵸? 네, 영어 자체가 틀리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한테 설명할 때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5에서 35를 무슨 비만이라 그래요?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도 비만. 30에서 35 구간은요? 중도 비만. 예. 중을 스님이라고도 하잖아요. 스님도 비만. 예.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자, 고도 비만. 예. 고등학생, 고딩은 다 비만이라고 했더니 막 받아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비만 구간을 이해하면 뭘 상담하기가 좋을까요?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몸무게를 상담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과거에 제일 빼빼했던 몸무게, 현재 몸무게, 그리고 도전 몸무게를 적는 거예요. 세 개.
이해됐어요? 과거에 어땠을 때요? 제일 빼빼했을 때. 그 다음에 현재 몸무게, 도전 몸무게. 과거에 50kg, 현재 62, 도전 몸무게 10kg.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전 몸무게 10kg 빼서 나는 옛날처럼 54kg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자기의 몸무게를 도전해요. 그 다음에 7번. 본인이 체중 저절하는데 지금까지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비만약 복용, 디사스 질환, 과식, 곡식, 야식, 술, 담배, 불금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은 거죠. 뭐예요? 불타는 금요일이 현자입니다. 금요일에만 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실패를 하기가 쉽다. 8번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은 절실함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저거는 제가 좀 짜졌어요. 1번이 80점, 2번이 90점, 3번이 100점입니다. 여기 먼저 그거 올려주세요. 파일 여기 그 방에다가. 그 다이어트 방 우리 방에다가 올려주세요. 올리셨죠? 네. 여러분 그거 꺼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파일 올려드리면 우리는 목표가요. 배워서 남주자, 다주자, 퍼주자. 네. 여러분 이거 만들려고 저 원장님이 저 뒤에서 이거 있잖아요. 6시간씩 고생한 거예요. 네. 자 뒤에 계신 분 가서 갈 때마다 고맙습니다 하세요. 밥 한 번씩 사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상당 기법은 이제 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 해독 다이어트 체육관. 이 한 장짜리를 책으로 만들면 다이어트 해독 다이어트 교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한 장짜리는 뭐냐면 해독 다이어트 원리가 돼요. 원리.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책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으려다가 지금은 좀 참고 있어요. 그냥 다른 데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따만에 늘려가지고 책 한 권에 막 10만 원씩 팔아먹고 있어요. 나도 사기치는 의사가 좀 있는데 그렇게 할까 생각 중에다가 나 그러기에는 양심상 못하겠네요. 자, 우리가 어찌됐든 여러분 2장만 보셔도 되고 나중에 지금 나눠드리는 한 30장만 보시면 웬만하면 다 파악하는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교재는 지금 편집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비싸게 팔아먹을 예정입니다. 자, 1번 다시 읽어봅시다. 비만은 생활 습관입니다. 자, 그 말을 바꿔보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비만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근데 거꾸로 하면 뭐예요? 생활 습관을 바꾸면 비만은 해결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못된 습관이 뭘까요? 아까 밑에 우리 8가지 기억나세요?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그 다음에 뭐 약복용, 뭐 과식, 폭식, 야식 뭐 이런 것들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풀어서 설명하는 게 양자에 이 교재에 다 되어 있습니다. 22강 이 교재를 보시면요. 여기에 물, 수면, 스트레스, 소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쯤에서 보시고 이거 영상 다 받아가셨죠? 네,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하다 걸리면 여러분 32만 원씩이니까 절대 걸리시면 안 돼요. 우리 김철호 대표님 여기 본부장으로 계시는데 이거 걸리면 여러분 32만 원씩 내야 돼요. 내가 다 공짜로 줬잖아요. USB 바탕화면에 설치하셨죠? 그래서 선생님 안 하셨어요? 여기 먼저 하나 설치 좀 해주십시오. 뒤에 여기 여기 사장. 네. 여기 뒤에 좀 노트북 주세요. 설치 좀 하시고. 자, 두 번째. 그러면 비만은 생활 습관병이다라고 해서 한국하고 일본 학회가 적어져 있죠. 보이세요? 자, 결국은 뭐냐면 내과 의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거 비만을 그대로 뒀더니 나중에는 뭐가 되더라? 질병이 되더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들고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비만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질병이라고 해요. 근데 질병에 두 가지가 있죠. 전염성 질병이 있고 비전염성 질병. 그럼 비만은 뭘까요? 비전염성 질병. 근데 비만도 전염성 질병이에요. 집에서 누가 먹고 있으면 같이 먹지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보시면 아빠가 뚱뚱하면 엄마가 뚱뚱하고요. 엄마가 뚱뚱하면 자녀들이 뚱뚱해요. 맞죠? 그게 왜 그럴까요? 식습관이 같아서 그래요. 네. 제가 이 근처에서 몇몇 그 대표되는 그 약간 덩치들을 보니까 엄마, 아빠, 자녀들이 동시에 먹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먹방이에요,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우리는 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대사성 질환이 오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다임 봅시다. 비만은 질병이다를 바꿔보세요.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뭐예요? 다이어트를 해라.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체중 감량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질병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만 해결 방법 과학적 팩트 정상적인 지방세포와 비정상적인 지방세포. 여러분 거기에다가 하나 적어놓으세요. 비대해진 지방세포는 BMI가 몇 이상일까요? 25 이상 있죠. 네, 거기 네모 쳐가지고 위에도 하고 아래도 해놓으시고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보시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뭔가 나와 있어요? 정상적인 지방세포와 비정상적인 지방세포. 정상적인 지방세포에서 나온 호르몬의 이름이 뭐예요? 렙틴 호르몬, 아디포넥틴. 적어져 있죠? 렙틴 호르몬, 아디포넥틴. 그 다음 밑에 헤로온 호르몬.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비대해진, 비정상적인 지방세포에서 나온 호르몬이 TNF-알파, 엔지오텐신호겐, 파이1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로운 호르몬 그 위에 보세요. 그렐린 호르몬하고 렙틴 호르몬이 기란관계에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그렐린은 어디 세포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위장세포. 자, 언제 나오냐면 배고플 때 나와요. 배고플 때 나오니까 더 먹어라고 하는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렙틴 호르몬 어디서 나와요? 지방세포. 어느 지방이요? 정상적인 지방. 비대해진 지방세포 지방이 아니고 정상적인 뼈태시 지방이 나오죠. 렙틴 호르몬. 이거는 뭐냐면요. 그대로 읽어보세요. 렙틴 호르몬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정상적인 지방세포에서 분비돼요. 어디로 가요? 뇌에 시상하고. 그래서 문지기,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만 먹으라고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렙틴 호르몬은 무슨 호르몬이에요?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죠. 식욕을 그만 먹으라고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자, 근데 왜 식욕 억제가 안 될까요? 자, 우리 여기 세 분 나오세요. 세 분. 여러분 괜찮은 거야 나온 게 좋은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지방이 좀 없잖아요. 전산적인 지방이 있고 여기 좀 지방이 있으시잖아. 죄송합니다. 네, 약간 지방이 있는 세포. 자, 정상적인 지방세포에서 뭐 나온다고 했어요? 렙틴 호르몬. 자, 이쪽으로 가세요. 렙틴 호르몬. 그래서 렙틴 호르몬은 뭘 지고 있냐면 빨간색. 좋은 거니까 빨간색 지면 안 되겠다. 노란색. 자, 무슨 호르몬? 렙틴 호르몬. 렙틴 호르몬은 이쪽에서 나와요? 이쪽에서 나와요? 이것도 바꿔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정상적인 지방세포. 죄송합니다. 약간 비대해진 지방세포. 자, 정상적인 지방세포에서 무슨 호르몬? 렙틴 호르몬. 또 그 다음에 아디포넥틴이라고 있는데 조금 다시 설명할게요. 렙틴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이라고 그랬어요? 식욕을 억제하는. 요게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우리 안나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자, 우리 안나 선생님 뭐냐면 뇌에 있는 시상하부예요. 뇌 안에 들어있는. 요 호르몬이 딱 나와. 자, 뇌가 막 먹고 있는데 지방세포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온 거예요? 렙틴 호르몬. 딱 가가지고 여기 손 대보세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뇌, 여기가 시상하부. 시상하부 바깥에가 뭘까요? 수용체겠죠. 수용체하고 렙틴 호르몬하고 소통해갖고 나 렙틴이야 딱 이렇게 하는데 시상하부에서 뭐라고 해야 돼? 넌 누구니? 그러는 거야. 아니 렙틴이라니까? 나 몰라. 렙틴이라니까 너 누구니? 넌 내 눈치 아니? 맨날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가서 띵동해서 나 렙틴 그러면 그만 먹으라고 명령하면 사람이 어때요? 그때부터 포만감이 있으니까 그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나 렙틴이야 했는데 넌 누구니? 하면 어떻게 돼요? 저항감이 있죠. 렙틴이라니까! 누구니? 렙틴이. 이걸 보고 무슨 저항성? 렙틴 저항성. 그러면 포만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러니까 위장세포에서 무슨 호르몬? 그지 같은 그릴린 호르몬이 계속 나와.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봐보세요. 갑자기 살찐 사람들 대부분 어때요? 폭식하는 사람이 렙틴, 저항성, 그만 먹으라고 하는 호르몬이 작동을 해버려요. 못하는 거예요. 일단 들리세요? 여기까지 들리시나요? 그 다음에 검정색 요거는 아디포넥틴. 아디포넥틴은 정상적인 지방세포에서 나와요? 비대해진 지방세포에서 나와요? 정상적인 지방.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와. 아디포넥틴 나와가지고 뭘 보고 나냐면 혈관들을 보고. 혈관에 쌓인 노폐물들 이런 거 정리하고 이 혈관이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여러분 살을 빼야 돼요? 꼭 빼야 돼요? 꼭 빼야 돼요. 안 빼면 혈관 복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나쁜 호르몬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쁜 호르몬. 나쁜 호르몬은 정상적인 세포에서 나와요? 죄송합니다. 비정상적인 세포에서 나와요. 비대해진 세포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첫 번째 보세요. 뭐라고 적었어요? TNF-알파라고 있죠. 자, 이 빨간 게 따라잡시다. TNF-알파. 요거는 뭐냐면 당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데 요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비대해진 지방세포에서 먼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뭐냐면 세포에 있는 리센터야. 리센터. 요 놈은 뭐라고요? TNF-알파. 무슨 짓을 하냐면 내가 인슐린이야. 나는 누구하고 만나야 돼? 세포막에 있는 리셉터하고 만나야 돼. 근데 이 친구가 뭐예요? 중간에서 깡패같이 이렇게 못 만나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인슐린하고 수용체가 만나야 결합을 해야 어때요? 세포막이 열리죠. 산소와 영양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못 만나게 자꾸 방해하니까 저항감이 있죠. 인슐린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인슐린 저항성. 그럼 세포막이 안 열리니까 포도당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 이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에 걸리기가 쉬워요? 당뇨. 그래서 당뇨의 원인이죠. 그럼 살을 빼야 돼요? 꼭 빼야 돼요? 꼭 빼야 돼. 안 빼면? 당뇨 걸린다니까. 그래서 살을 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예. 안지오텐신. 요거 이제 고혈압 요신이에요. 자, 이 안지오텐신은 정상적인 지방세포에서 나와요? 비정상적인 지방세포에서 나와요? 비정상적인 지방세포에서 요것이 요게 쭉 나와가지고 우리 안나 선생님 뭐냐면 이제 혈관이에요. 정상적인 혈관이야. 근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딱 건드려. 우리 어르신들이 물 쏘고 있으면 애들이 꼬맹이 가서 뒤에 딱 물 호수 밟으면 어때요? 좁아지면 물이 딱 나가죠. 혈관을 딱 터치를 했더니 혈관이 좁아져. 혈액이 지나갈 때 어때요? 압력이 높아져. 그걸 뭐라 그래요? 쇠전화.
고혈 아들. 그러면 얘 이름이 뭐라고? 엔지오 펜시노. 요놈이 혈관에 가서 싹 수축시켜요. 말초를. 혈액이 지나는데 압력이 높아요. 무슨 압? 고혈압. 네, 더 올라가요. 자,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나와요. PA-1. 얘를 파이1이라고 합시다. 자, 이 파이1은 정상적인 지방세포로 나와요. 비정상적인 지방세포로 나와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막 기어 나왔어요. 씩 기어 나와가지고 요놈이 이제 혈관. 혈관이 여러 개 있는데, 자, 이쪽에 가가지고 혈관에 상처를 내. 그러면 혈전이 달라붙어서 혈관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딱딱해지죠. 딱딱해지면서 어때요? 점점 이런 데가 좁아지겠죠. 그럼 무슨 경화? 동맥경화. 이해돼요? 네, 그래요. 네, 박수. 네, 초등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하다가 요즘에는 역할극으로 다 바꿨어요. 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고객한테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는 뭘까요? 결국 BMI가 정상 범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야 나쁜 호르몬. 그럼 결론은 뭐예요? 살을 빼, 다이어트를 해라. 여러분 다이어트를 세 자로 하면 뭐예요? 살 빼기예요? 살깎기. 그 살깎기. 북한에서는 다이어트를 살깎기 때문에 살을 많이 깎아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원리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가지고 고객하고 잘 상담을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원래 코팅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코팅이 제가 포장했어요. 오도 오기로 했는데 안 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코팅해갖고 다니시면 상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꼭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식이섬유란 이거 한번 봐주세요. 식이섬유란 무엇인가? 없으세요? 없으신 분들 들어오세요. 원장님 그 뒷장 하나만 뽑아주실래요? 뒷장 어느 거? 네, 지금 제가 가지고 뒷장 하나만 뽑아주세요. 한 3장 정도. 뒷장이 어느 거? 식이섬유. 거기 많이 있는데. 자, 식이섬유란 무엇인가? 네, 일단 그거 보시고 뭐 그다음에 뒷장. 이렇게 뒷장이 있는데. 귀리섬유소 나와 있는 거. 완두섬유소, 귀리섬유소 나와 있는 거. 식이섬유란 완두섬유소, 귀리섬유소 나와 있는 거. 그거 한 5장만 더 뽑아야 돼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된 거. 1번. 아니, 귀리섬유소 말고 식이섬유란 얘기입니다. 사람의 소화효소, 시작. 사람의 소화효소로 분해되기 어려운 난소화성.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난이 어려울 난자예요. 소화되기 어려운 성질의 고분자 물질, 그 뜻이에요. 난소화성 고분자 물질로 식물의 뭐요? 세포벽 성분을 지칭하여 부르기 시작한 용어다. 진짜 어렵죠? 한마디로 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된 식물 세포벽 찌꺼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일 야채 먹으면 뭔가 막 이렇게 몽글몽글 남죠 마지막에. 그 찌꺼기다 이 말이에요. 식이섬유가. 자, 식물의 세포벽 성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다 소화되고 안 된 놈을 뭐라 그래요? 식이섬유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들면. 자,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겠죠. 수용성이냐 불용성이냐. 뭘로요? 수용성이냐 불용성이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수용성 볼게요. 이놀린 우리 식품에도 들어있죠. 자, 과다 읽어볼까요? 시작. 과다 섭취한 여분의 음식물을 산뜻하게 촉진시켜주는 천연 청소 후효. 자, 흡착 배설.
여러분 결국은 이놀린은 무엇 역할을 한다고요? 흡착해서 배설시켜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놀린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파워 칵테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대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소화를 느리게 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거기다 네모 쳐주세요. 과잉 지방과 당분을 흡착 동그라미 배설 동그라미. 남는 걸 뭐 한다는 거예요? 흡착해서 배설한다. 그러니까 살이 잘 찌지 않게 도와준다. 그러니까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야 한대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당류, 돼지감자, 우엉, 부추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식후 혈당 급상승하는 것을 가드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혈관 건강, 당뇨 동그라미 치시고 변비에도 도움 줍니다. 그리고 프락토올리고당 유산균의 먹이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놀린이 프락토올리고당으로 전환이 되고 이것이 유산균의 먹이가 된다 그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D장 부족하신 분 있어요? D에 비리성비 좀 부족하시고. 자, 자, 거기 보시면 결국은 이놀린은 우리 몸에 어디 건강에 좋아요? 혈관 건강, 당뇨, 변비에 도움이 된다. 자, 펙틴은 우리 어디서 추출한 거냐면 사과에서 추출한 게 펙틴입니다. 펙틴이 어디 들어있어요? 우리 식품에 파워 칵테일 안에 아침에 주스 파워 칵테일 들어있습니다. 주로 과일에서 추출된 성분 이름으로 응고제 역할을 하고요. 자, 구화검은 어디에서 추출한 거냐면 구화콩, 구화라는 콩가루에서 추출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구화검이 들어있고요. 수용성으로 식품의 점도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게 구화검이 왜 좋냐면요. 그 네 가지 특징 때문에 논문을 제가 다 찾아가지고 전부 다 거기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화기 건강 1번 시작. 대변의 질감 및 대변 빈도가 향상됩니다. 2번 유해균 감소. 3번 IBS의 도움. 적어놓으세요. IBS가 뭐냐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약자입니다. 일리셜? 1리터블 네. 보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울 신드롬. 약간 뭐라 그랬어요? 1리터블이라고 했어요? 1리터블? 발음이 어려워요. 썩나게 한다. 유리통으로 바울 우리 대장을 썩나게 하는 그런 네. 증상. 1리터블 보울 또는 바울 신드롬. 1리터블. 아, 역시 미국에 우리 사다 오셔가지고 빠다봐 주시네요. 네. 자, 그래서 1리터블 보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형 당뇨에 혈당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화학 칵테일을 대량으로 먹으면 당뇨가 빨리 좋아져요. 근데 그렇게 하면 괜히 팔아먹는다, 나쁜 놈이다, 뭐 너는 나를 그러게 뭐냐 해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5포씩 먹어보세요. 하루에. 네, 금방 좋아집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혈중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HDL을 높여줍니다. LDL 콜레스테롤이나 적어놓으세요. 뭐라고 적으면 세포막, 호르몬, 밤즙산, 신경세포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LDL 콜레스테롤에 세포막, 호르몬, 밤즙산, 신경세포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쓰여집니다. HDL은요 LDL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남는 LDL 청소부 역할, 남는 LDL 콜레스테롤 청소부 역할. 그래서 혈관 청소부라고 하죠. HDL을. 세포막 호르몬, 담즙산, 신경세포를 만드는 원료로 쓰여지고 HDL은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해소해가지고 이거를 담즙산을 만드는 데 씁니다. 그래서 혈관 청소부라고 하는 거죠. HDL을. 혈관 청소부. 그냥 HDL은 혈관 청소부, LDL은 세포막 호르몬, 담즙산, 신경세포를 만드는 원료 및 재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 유지, 포만감, 체중 감소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식품으로 배불러가지고 지금 배가 빵빵해요. 그 정도로 참 대단한 거니까. 아카시아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카시아 수익을 붙여서 만든 채널껌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라비아 고무나무를 집을 내거나 건조, 칼륨하여 만들었을 만하며 식이섬유의 80%를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주된 성분이 뭐예요? 배변활동, 변비로 가능하고 기능성으로 인정받았어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로서 물에 용해되거나 팽창한다는 말이죠. 물을 많이 먹는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식이섬유란 시작. 식하는 소화에서로 분해되기는 어려운 난소화성 고분자 물질로 식물의 세포의 성분을 지칭하여 분해시킵니다. 네, 다 분해되고 맨 마지막에 분해 안 된 놈이다 그 뜻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식이섬유 소물서입니다. 요것도 지금 그 나와 있는 논문들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는데 그냥 좀 참고하시면 좋죠. 자, 귀리섬유소는 수용성입니다. 근데 이게 불용성으로도 분류하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논문이 보니까 무슨 불용성으로 분류하고. 자, 귀리섬유소는 수용성 섬유소라고 되어 있는데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요. 저기 많이 들어있어요. 그 상황버섯, 버섯류가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리섬유소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대장암, 당뇨, 심장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숙변 제거, 장 노폐물 배출. 그러니까 섬유소의 주된 기능인데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귀리섬유소가 중요한 이유가 슈퍼푸드로 타임지에 선정된 10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리섬유소를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다이어트에다가 네모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불포화 지방산도 가지고 있고요. 변비 예방, 2.5배에다 동그라미 쳐. 2.5배에 부풀어서 배변량을 늘리고 장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위산 담즙산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암 효과, 베타글루칸,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베타글루칸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상황버섯, 그 다음에 무슨 버섯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당뇨에도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당, 혈중 지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 적어 놓으실래요? 그래서 밥을 만드실 때 귀리 절반, 쥐누리콩, 그 다음에 귀리 절반에다가 쥐누리콩, 그 다음에 카모트라고 아세요? 카모트, 뭐죠? 이집트 왕이 먹었던 쌀이라면 카모트하고 요즘 홍국국만 아세요? 홍국이라고 붉은 효모로 물들인 쌀이 있어요. 홍국. 그 다음에 삶은 쌀, 뭐 이런 걸로 해서 드시면 뭐 발효현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밥으로 싸갖고 다니시면 당뇨 예방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 있는 분들은요 5대 5, 5가 뭐냐면 1위, 나머지 5가 쥐누리콩, 뭐 카모트, 그 다음에 홍국, 그 다음에 삶은 쌀, 발효현미 뭐 이런 거. 여유가 되는 대로 그렇게 섞어서 드시면 당뇨. 네, 백미는 아예 넣지 마시고. 홍국이 백미를 가지고 붉은 효모로 입힌 게 홍국이고요. 발효현미도 어차피 그 안에가 들어있습니다. 귀리 새싹 가면 괜찮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밥을 해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완두콩 섬유소, 식이섬유가 분해하다. 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가 별표를 좀 3개 정도 해놓을게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가 지방간 예방에 도움을 주는 콜린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콜린이 들어있는 성분 아시는 분? 콜린. 프로쉐이프 안에 들어있습니다. 프로쉐이프. 자, 그 다음에 완두콩에 함유된 크롬 동그라미 치세요. 자, 크롬은 우리 어디 들어있어요? 시밸런스 리스토레이트 들어있죠. 설탕 중독 예방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 별표를 치시고요. 카테킨, 뭐냐면 코메스테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는 뭐라 그러냐면요. 파이토케미칼. 식물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뭐냐면 식물 영양소, 뭐 여러 가지 식물 내재 영양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죠. 그다음에 항염증 작용, 특히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발암물질 해독,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면서 제니스테인에다가 내용을 쳐놓으세요. 여러분 특히 그 완두콩을 먹으면요, 그 밑에 보세요. 알파 리노산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기억력, 중추력, 뇌 기능이 향상되고요. 사람이 착해져요. 네. 그래서 그 뭐냐면 학교를 가면 학교가 어딘지 아시죠? 감옥을 가면 공부가. 많이 준대요. 그래서 사람이 착해진다고. 네. 뇌 신경 전달물질 합성이 촉진되니까 사람이 착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다시는 죄짓지 말자 하는데 도덕 기술만 배우는 거죠. 자, 이소플라본이 또 들어있어서 우울증, 갱년기, 생리불순, 골다공증 예방, 항산화, 예방, 엽산을 공부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장 건강에 또 유산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해되셨죠?